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별빛초등학교 교사 조영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사실 그 인천시 교육청에서요, 과정중심 평가를 조금 일반화하기 위해서 과정중심 평가 모델 개발 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조금 뜻이 맞는 선생님들이랑 같이 연구를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저희가 2년 동안 이제 2년 되어가는 연구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가 실천했던 내용을 선생님들께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이게 무조건 정답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들께서도 같이 고민을 해주십사. 그런, 시각으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주제가 학생 개별 맞춤형 성장을 그래서 꿈꾸는 인데요. 저희 학교가 작년 9월에 개교한 신설학교예요. 그래서 학급당 학생 수가 적게는 26명부터 35명까지 있어요. 그래서 35명의 학생을 개인 맞춤형으로 어떻게 수업할 수 있을까? 그것도 단위 수업 시간 안에서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했었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 돌파구로 학생 참여형이라는 것을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이제 과정중심 평가를 먼저 연구를 했던 팀이라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또 대면으로 뵀으니까. 제가 지금 선생님들을 평가할 거거든요. 네, 제가 선생님들 평가 이제 한 분을 장학사님을 평가할까요? 네, 평가를 메인으로 할 건데, 지금 평가를 받으시는 입장이시잖아요. 지금 불현듯 딱 떠오르는 기분이 어떠세요? 유쾌하신가요? 네, 그러시죠. 지금 교사들이 대표적으로 받는 평가, 어제 끝났는데 교원능력 개발 평가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교원능력 개발 평가 받는다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때 뭐 이렇게 어떤 선생님이실까요? 좀 막연한 이렇게 거부감, 부정적인 느낌이 드시잖아요. 저는 아직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가 아직도 평가라고 하면 왜 이렇게 부정적인 느낌이 들까? 여기서부터 저희는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교사들은 학생 때도 또 교사가 돼서도 여전히 학생들을 평가한다고 할 때는 약간 어떤 저 1등 트로피를 받기 위해서 줄을 세우는 어떤 선발의 관점으로 평가를 그동안 하지 않았을까. 내가 1등에 들지 못할까 봐에 대한 어떤 그런 불안함,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부정적인 느낌이 드는 것이 아닐까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지금 제가 이제 1학년 친구들 지도하고 있는데 그럼 2021년 학생들은 평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2015 개정교육과정이 들어오면서 과정중심 평가를 시작한 지도 4년 정도 되어 가고 있고 또 예전처럼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은 그런 시험지 형식의 지필형 평가는 하고 있지 않잖아요. 초등에서는. 과정중심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험지 형식의 지필평가를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우리 1학년 친구들이 평가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가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평가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학년 1학기 때 질문한 거라 글씨를 잘 못 써가지고 이제 비주얼 싱크으로 질문을 해보았는데 50명 학생을 대상으로 질문을 했을 때 9명을 빼고는 다 저렇게 싫어요. 엄마한테 혼날까봐 걱정돼요. 나 잘 못할 것 같아서 불안해요. 라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이 아이들은 이런 평가에 대해서 선발이다, 경쟁이다 라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친구들인데 왜 막연하게 이런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네, 그게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저 혼자만으로는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 팀원 선생님들이랑 같이 이제 고민을 해보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아주 이제 제가 이 초등 교육 페스티벌을 위해서 저희 아들이 되게 훌륭하거든요. 다방면, 자랑 같은데 다방면에서 훌륭한 저희 초등학생 아들을 제가 저기 대기를 시켜놨어요. 밖에서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 아들이 좀 용기 얻고 들어올 수 있게끔 박수 좀 한번 쳐주시겠어요? 네, 여기 등장했습니다. 네, 저희 겪었던 상황을 잠깐 말씀드릴 건데요. 네, 이 학생은 참고로 다방면에서 아주 훌륭한 모든 것을 잘하는 그런 학생입니다. 네. 엄마, 저 미술학원 보내주세요.
미술학원? 너 미술 싫어하잖아. 만들기도 싫어하고. 근데 웬 미술학원? 아, 선생님 맨날 학교에서 국어 시험, 국어 평가를 봐도 그리라 그러고 덧셈도 그리래요, 덧셈도. 그래서 저 미술학 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박수 좀 쳐주세요. 네, 잠깐 이제 선생님들 좀 피곤함도 사라지시라고 간단하게 네, 역할극을 준비해 봤는데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저희 팀원 선생님께서 이제 학부모 상담을 하는데 학부모님께서 우리 아이가 미술학원을 보내달라는 이야기를 했다. 근데 이 아이는 정말 뭐 글도 잘 쓰고 자기 표현도 잘하고 발표도 잘하고 모든 면에서 훌륭한 친구인데 단 한 가지 그림 그리거나 만들기 활동을 너무 싫어했던 친구예요.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어떤 평가나 과제를 낼 때 그림이나 만들기를 시키는 이유는 글로 표현하는 게 조금 어렵거나 말로 표현하는 게 어려운 친구들에게 학습 불안을 조금 낮춰주기 위해서 그런 활동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림이나 뭐 이렇게 만들기 하는 것에 소질이 없는 친구는 본인이 학습 성취를 충분히 도달하고도 남음에도 학교에서 제공하는 그런 제시하는 평가 방식이 이 아이에게 맞지 않으니까 아이가 스스로 자기 주도적인 다방면의 훌륭한 학생이다 보니까 미술학원을 스스로 보내달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것도 평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희가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고민을 가지고 그런 과정 중심 평가가 왜 필요한지, 그런 거기에서도 왜 학생 참여가 필요한지, 그리고 저희가 작년 2학기 때부터 시작했던 이제 버전 1, 또 올해 1학기 때 시작했던 버전 2, 지금 하고 있는 버전 3의 세 가지 이제 과정이 있는데 세 개를 다 안내드리기에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지금 이번 2학기 때, 1학년 2학기 때 했던 버전 3의 과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과정 중심 평가의 필요성인데요. 다들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평가는 네, 저렇게 양적, 질적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럼 평가의 목적은 선별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평가의 목적을 보면 선별이나 분류 및 배치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두 번째 보시면 학생의 진보, 발달 정도를 확인하고 그 학생들에게 적용한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느냐, 이거를 판단하는 것 역시 평가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학생이나 학부모나 교사나 많은 사람들이 저 첫 번째 선별, 분류의 관점만 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에 이제 평가가 수업과 분리되고 단순 암기 평가이고 이런 문제이다 보니까 이런 걸 타파하기 위해서 이제 과정 중심 평가가 시행이 되는 건데 이거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 시간 관계상 영상을 보여드릴 수는 없고 EBS 다큐멘터리 시험에 보면 서울대 A+의 조건이라는 영상이 있어요. 유튜브 보시면은 무료로 보실 수 있는데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수업이랑 평가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 서울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아주 재밌는 연구를 했어요. 서울대학교에서도 항상 4.0 학점 이상을 받는 친구들의 공부 비법을 좀 어떻게 공부하는지 공부 비법을 알아서 그거를 학생들에게 일반화시키면 우리 나라의 모든 아이들이 좀 서울대에 들어갈 만큼 훌륭하게 공부를 잘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저 이제 아이가 둘이 있는데 저희 아이도 이 공부 비법대로 가르치고 싶었고 저희 반의 아이들도 이런 비법을 알려주면 우리 반 아이들 다 서울대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영상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이 연구 결과를 결국에는 연구 결과가 나왔음에도 일반화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네, 맞아요. 바로 그 연구 결과가 아이들의 공부 비법이 암기였기 때문이에요. 암기가 무조건 나쁜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다른 것도 창의적으로 해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저도 부끄럽지만 대학교를 수석 졸업했는데요. 저의 공부 비법을 생각해보면 저는 교수님의 농담까지 정말 똑같이 다 베껴 적어서 계속 듣고 제 나름대로 정리하고 그걸 계속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암기의 단점은 어떻습니까? 시험이 끝나면 다 잊어버리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학생들도 자기의 공부 비법은 암기이지만 끝나고 나면 시험이 끝나고 나면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고 평가 방법이 바뀌지 않으면 수업이 바뀔 수가 없겠구나. 학생들의 배움 방식이 바뀌려면 평가도 바뀌어야 되는구나. 평가가 그만큼 중요한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이제 저의 평가의 방식,
그리고 그 평가를 하기 위한 수업의 방식을 변화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동안에는 우리가 교육과정 계획은 있지만 수업은 별도로 하고 평가는 또 학교에서 제공한 어떤 시험지 형식으로 평가를 하고 생활기록부에는 내가 가르치지 않은 내용을 또 평가하지 않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이렇게 분리된 교수평을 이렇게 하나로 연관시키는 거, 서로 순환적인 모습으로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과정중심 평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많이 도입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과정중심 평가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성취 기준에 기반을 두어서 수업 중에 이루어지는 뭐 이제 피드백을 중시하는 이런 내용이라는 건 다들 아실 테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공정성에 대한 문제인데요. 네. 선생님들께 이제 과정중심 평가에 대해서 제가 19년도부터 이제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면 그래도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시험지로 똑같은 평가를 해야 공정하죠. 얘를 뭐 1학기 말에 시험을 원래 평가를 해야 되는데 2학기 때 하면은 얘한테 기회 더 준 거니까 공평한 거 아니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게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되게 유명한 학교를 풍자한 그림인데요. 지금 저 선생님이 동물들에게 시험 평가를 합니다. 평가 과제는 뭐냐면 나무에 올라가는 거, 빨리 올라가는 게 평가 과제거든요. 누가 1등 했을 것 같으세요? 원숭이.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 새. 왜 새인 것 같죠? 갑자기 뭐 혼란스러우시죠? 누가 먼저 올라갔을 것 같으세요? 잘 보시면 저기 어항에 있는 얘는 이미 나무에 올라가 있어요. 어머나, 네. 네. 그림 관찰을 잘 해보시면. 그런데 이 시험, 이 평가 방법 문제 없나요? 선생님들? 공정한가요? 왜 공정하지 않죠? 크게 말씀하셔도 돼요. 평가하지 않습니다. 네. 출발선이 달라요. 동물들마다 자기가 잘하는 게 다르거든요. 그런데 아이들 이렇게 지도를 하다 보면 출발선이 정말 중요해요. 얘가 뭘 모르는지를 알아야 그 구멍을 메꿔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처럼 이 동물들은 잘하는 게 다 달라요. 원숭이가 저 나무에 먼저 올라갈 거라고 말씀하신 거는 아마 원숭이의 특성이 나무를 잘 타는 그런 특징 때문일 테고, 그러다가 새인가? 라고 생각을 바꾸신 이유는 새는 또 날아가니까. 그래서 이 평가는 공정하다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출발선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패러다임, 그 평가의 패러다임을 선발만 중시하는 공정성을 기준에 둔 선발적 평가관이 아니라 우리 초등에서만큼은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평가로 발달적 평가관으로 이 교육 기회를 확대시키는 개념으로 평가를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게 뭔지 아시나요? 몇 년도생이신지. 전 벼룩을 본 적이 없거든요. 네, 벼룩인데요. 이 조그만 벼룩. 벼룩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나는 벼룩입니다. 나는 높이 뛰어오르기 선수입니다. 나는 60cm 이상 뛸 만큼 높이 뛰기를 잘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30cm 유리컵이 나의 위에 덮어졌습니다. 나는 컵 속에서도 높이 뛰기를 시도했죠. 그런데 유리컵에 부딪혀 몸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나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짧게 뛰면 되겠구나. 그런데 유리컵이 사라진 이후에도 28cm도 겨우 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더 높이 뛸 자신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더 높이 뛸 수 있는 날이 돌아올까요? 여러분에게도 혹시 보이지 않는 유리컵이 있지는 않습니까? 네, 벼룩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셨는데요. 벼룩은 이렇게 높이뛰기 선수래요. 제한 없이 뛸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둬놓은 유리병 때문에 거기에 순응하다 보니까 28cm밖에 뛰지를 못하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저 벼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현재 교육이라는 제도 안에서 순응하고 잘 지내는 친구들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저기에 순응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그 안에서 좌절하거나 포기를 하게 되고 아예 이렇게 제도권 밖으로 탈출하는 학생도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우리 교육이 이 유리병을 이런 아이들까지 모두 다 포함하는 개별 맞춤형으로 저렇게 유리병을 키우거나 혹은 유리병을 제거하는 쪽으로 교육의 방향이 흘러가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떻게 하면 그런 저희 이제 학교에 35명이라는 학생들한테 개별 맞춤형으로 수업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 그 고민을 하다가 이제 학생 참여라는 아이디어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럼 이 학생 참여가 왜 필요한가? 일단은 아까 이제 우리 조성현 선생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연기를 잘 해주셨지만, 항상 저는 이제 1학년이다 보니까 특히 더 평가를 할 때 그런 미술적인 요소의 평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면서도 이거 그림 잘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이 학생이 몰라서 표현을 말로 표현하는 평가의 경우에는 몰라서 말을 못하는 게 아닌데 얘가 알고 있는 걸 내가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많은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을 때는 본인을 많이 자책하시더라고요. 내 수업이 재미없나? 라는 생각을 하시고, 또 한 가지 이렇게 못 쫓아오는 친구들을 처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이런 기초학력 부진이나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생기지 않게 예방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 방법으로 이제 학생 참여를 떠올리게 된 겁니다. 참여라는 걸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어떤 일에 끼어들어 관계함, 즉 개입을 한다는 건데요. 학생이 참여한다는 것은 학생이 그 수업에 이제 끼어든다는 거죠. 개입을 한다는 거고, 수업에서 학생을 주체로 인식을 하고 수업 장면 안에서 학생들의 모습을 알아보고 학생과 수업 환경 간의 상호작용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업 환경이라는 것은 교사가 될 수도 있고 또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수업 환경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것들과 학생의 상호작용이 이제 학생 참여라고 저희는 개념을 내렸습니다. 이거는 KBS 다큐인사이트 OECD 학습 나침반으로 찾아낸 미래교육의 10가지 단서라는 영상인데요. 이것도 유튜브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리고요. 이 영상을 보면 우리 교육의 주체라고 말하는 학생, 학부모, 교사, 이 3주체가 모두 다 힘들고 괴로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왜 이런 교육의 3주체가 모두 다 힘들어 할 수밖에 없을까?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OECD 2030 에듀케이션 2030에서는 학습 나침반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걸 보면서 학생이 주체적으로 뭔가 선택을 하면서 자신이 나아갈 삶을 좀 스스로 설계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면 조금 더 주체적으로 자기 삶에 참여하고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이 학생의 참여를 생각을 해보게 된 거고요. 그래서 데세코 프로젝트의 후속 연구잖아요. OECD 에듀케이션 2030 프로젝트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량이 학생 행위 주체성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학생의 참여 이런 것들, 또 교사는 이런 학생들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해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이미 나와 있고요. 또 우리 인천광역시 교육과정에서도 보면 두 번째, 모든 학생이 배움의 주인이 되는 학생 중심 교육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학생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이 되잖아요. 이게 8월 달에 그 국가교육회의에서 이제 만들어진 영상인데 이 영상도 이제 보실 시간은 없으니까 핵심만 말씀드리면 여기 두 번째 학생 주도성을 확대한다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 교육의 방향은 학생이 뭔가를 선택하고 주도적으로 자신의 것을 만들어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작년에 보편적 설계,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혹시 선생님들 아시나요? 지금 요 공간 안에도 유니버셜 디자인이 있어요. 저기 문을 보시면 손잡이가 손가락이 없어도 열 수 있는 문 손잡이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저것처럼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장애가 있건 없건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제품 개발이나 건축에서 관련된 그런 개념인데 이것을 이제 교육으로 가지고 와서 유니버셜 UDL이라고 해서 보편적 학습 설계를 저희가 작년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 학습 설계는 모든 학생들이 장애 없이
그 학습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특수교육에서 먼저 이제 연구가 되던 것이 작년에 이제 이게 일반 학급에서 연구로 이제 넘어오면서 저희도 요거를 접하고 바로 이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먼저 첫 번째 보시면은 이걸 이제 교육 상황이랑 연결을 지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수업의 목표,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목표는 지금 축구 경기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들이 모두 다 축구 경기를 볼 수 있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받침대를 하나씩 주었어요. 하지만 모두가 축구 경기를 볼 수 있었나요? 아니죠. 저 노란색 바지 입은 키 작은 친구는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네가 키가 작아서 안 보여? 그러면 너한테 하나 더 줄게 해서 이제 받침대를 하나 더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 교육이랑 연결해 보면, 이제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친구에게는 방과 후에 별도의 교육을 지원을 해서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현재 우리 교육이 이제 두 번째 방법이라면, 보편적 설계는 저 세 번째 그림처럼 아이의 장벽을 없애면 안 돼? 다 그냥 볼 수 있게, 자기 수준에서 볼 수 있게 하면 안 되냐고, 이제 이렇게 나온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저 장벽을 없애는 방법으로 학생 참여, 학생 선택권을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숨을 쉬시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개발한 게 학생 참여형 수업과 평가. 그러니까 평가가 바뀌려면 수업도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부터 이제 저희 나름대로 모델 개발을 해 보았는데,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완성형은 아니고요. 저희도 계속 연구를 하면서 수정 보완해 나가고 있는 단계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좋은 아이디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요 연수를 워크숍 선생님들이 실습하실 수 있는 형태로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워크시트를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시간 관계상 모든 단계를 다 실제로 해보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 이제 조성현 선생님께서 사례를 설명해 주시면서 안내를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받은 별빛초등학교 교사 조성현입니다. 앞서 저희 지금 개별 맞춤형 학생 참여형 수업 및 평가와 관련돼서 조용원 부장님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철학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철학이 공유가 되지 않으면 이 내용이 굉장히 난해하고 이상해요. 네, 저희가 지금 부장님이랑 저랑 몇 편의 연수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봐도 자꾸 이상해요, 이게. 저도 오락가락해요. 자, 그래서 학생 참여형 수업 및 평가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여기 보면 버스가 이제 출발을 하죠. 이 버스에 보호자와 학생과 교사라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교육의 3주체가 출발을 합니다. 준비 단계부터 출발을 해서요. 네, 도착하고, 시간 없으니까 빨리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착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내용이 이미 다 우리 부장님들께서 다 수업하고 계시는 거고 이미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는 이거를 진짜 재조직하고 재구조한 것 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우리 조용 부장님이 버전 이렇게 1, 2, 3 얘기하셨죠? 이거 버전 1이에요. 올해 저희가 사례집이 나오는 건 버전 3는 얘랑 좀 달라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례가 버전 1 사례, 2 사례, 버전 3 사례가 지금 교재랑 저희 지금 PT에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상한데 이러실 수 있어요. 네, 제가 사례 설명해드리면서 잘 설명해드리니까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부터 해서 교육과정 분석, 진단, 교육과정 재구성, 수행과제 선정, 루브릭 개발, 평가 도구, 평가 실행, 여기에 이 스텝에 다 학생들이 저희는 참여를 시키는 거예요. 네, 학생들이. 그게 적극적이 됐든 소극적이 됐든 전체가 됐든 부분이 됐든, 네, 그게 저희의 포인트예요. 네. 그러면 1학년 수학입니다. 지금 저희 앞서 설명하신 부장님과 저는 동학년입니다. 바로 옆반에 있어요. 네, 그래서 사례가 1학년밖에 안 나와요. 네, 근데 저희가 1학년을 한 거는 그냥 저희는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1학년이 참여를 해서 했어. 그럼 다른 학년 할 수 있어. 네, 쉽게 말하면. 네. 그다음에 저희 통합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근데 정말 논리적인 과목이 수학으로 했어. 그러면 다른 과목도 할 수 있을 거야. 정말 단순하게.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저기 보이는 거는 저희 학교 신설학교라고 했기 때문에 공간혁신으로 뭐 하나 만들어 놓은대요. 그래갖고 저기 약간 연출 좀 느낌 나죠? 근데 네, 저렇게. 그러니까 원래 그 아까 말한 UDL에서라는 거는 물리적 공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교실을 원래는 제가 저희 교실을 만들어서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날 옆반 선생님과의 커뮤니케이션 문제로 갑자기 제가 그 교실을 쓸 수 없으면서 저는 모든 좌절과 함께 그냥 교실에서 내팽개쳐서 했거든요. 이따가 그래서 요가 매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학년 2학기 덧셈 갖고 했습니다. 여기서 덧셈은 두 자릿수 범위 내에서의 덧셈과 뺄셈이에요. 받아올림 없는, 그러니까 자리값이 중요한 이 덧셈을 갖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앞에 교과의 통합이라고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그냥 저희가 머릿속에서 구현한 건 더하기 갖고 이 지식을 나눠보자. 그 통합 교과에 보면 가을에 이웃장터 나와요. 이웃이랑 뭐 나눔장터 하는 거 나오는데 코로나 때문에 막 물건을 갖고 나누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럼 지식을 나눠보자. 그럼 어떤 지식으로 나눠볼까? 배운 걸로 나눠보자. 그런 형태로 저희가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준비 단계 학습자 유형 분석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아까 전 차시에서 차시라는 말은 그렇지만 전 단계에서 강의해 주신 그 기초학습 부분에서 보면 진단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저희가 학생 참여, UDR 여기서 정말 핵심은 학습자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아느냐였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우리가 교육과정 짤 때 학년부장님도 많이 해보셨으면 이렇게 학생 진단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되게 다양하게 진단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진단은 이거 주니어 커리어 넷이에요. 여기에 보면 쉽게 말하면 홀란드 모형인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들어가서 주니어 커리어 넷에서 요걸로 저희가 그러니까 아이들을 하나하나씩 다 자 이거 우리 한번 나를 찾아가는 여행을 가보자 이러면서 이제 애들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저학년, 고학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 1학년인데 저학년 했는데 문제가 한 20문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보면 이거 로그인 안 해도 할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하면 이거 꼭 봐야지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대충 클릭하고 여기서 하나씩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자기 이해 여기가 블럭을 가지고 자동차나 집을 만들 수 있다. 자기가 예, 아니오를 누르게 되어 있어요. 네, 클릭만 해도 할 수 있거든요. 태블릿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의 결과가 나와요. 이거는 저희가 급하게 사진을 찍느라 다 얘를 누르다 보니 모든 게 만점인 상황인데 실제 데이터를 보시면 학습자마다 좀 이렇게 달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 아이는 탐험이라는 건데 여기가 높게 나왔죠. 근데 저희는 여기 별에만 관심을 두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수시로 달라질 수 있고 특히 저학년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달라질 수가 있죠. 그래서 경향성 정도만 파악을 하자. 그래서 얘는 탐험인데 동시에 이것도 다른 거보다는 좀 높게 나왔네 정도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이렇게 달라지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탐험이 똑같은 탐험인데도 좀 다르죠. 네, 왼쪽에 있는 탐험이는 저기 뚝딱이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바닥인데 얘는 뚝딱이가 그래도 두 번째, 세 번째 정도로 높죠. 그러니까 똑같은 탐험이라고 저희가 유형을 정했다고 해서 얘는 똑같은 애가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 진로 학습 유형자 유형 분석을 했지만 학습 유형을 분석하시는 분도 계시고 성격 검사를 하시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진단을 제대로 해보자라는 거. 이 아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가족과의 관계를 보려면 물고기 가족과 검사도 할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건데 저희 큰 글씨로 관찰이라고 적어놨죠. 제일 중요한 건 담임 선생님 관찰이에요. 네, 뭐 이런 도구 다 필요 없어요. 결국에는 내가 이 아이랑 한 학기 동안 매일같이 생활하면서 보이는 관찰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런 도구는 어떤 신뢰성을 위해서 저희가 내놓긴 하지만 교사의 관찰 이길 수가 없어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은 특별히 훨씬 더 전문가님이실 거고 또 우리 현장에서 지금 수많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분 전부 다 관찰하시는 거 그거 포인트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교육과정 분석은 쉽게 넘어갈게요. 지도서 보면 이런 거 이제 성취 기준 나오죠. 이 단원에서 이렇게 5개를 배우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가 하려는 이 덧셈과 뺄셈 가로 1은 저거 2개면 돼. 간단하게 읽으셔도 돼요. 복잡하게 하지 않고. 그다음에 내용 체계표라고 해서 요거는 관심 있으신 분만 보셔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영역이라는 것도 나오고요.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학년 공면 내용 요소, 그다음에 좀 이따가 이제 좀 나올 텐데 기능 부분도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 표는 2015 개인교육 들어오면서 혹시 이해중심 교육과정 아시겠지만 뭐 그 얘기하면서 뭐 여기서 일반화된 지식으로 영속된 이해를 빼고 막 이런 거 할 때 막 연수 들을 때 많이 보셨을 텐데 그냥 한번 쭉 봤어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형성이 돼 있구나. 네. 그래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한 건데 첫 번째 실생활 상황을 통해 자연스레 덧셈과 뺄셈의 의미를 이해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이번 단원 들어갈 때. 그다음에 두 자릿수 범위에서 덧셈과 뺄셈의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그 계산을 해보자. 그다음에 아까 보시면 여기 기능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뭐 수 세기, 수 읽기, 수 쓰기 나오지만 그게 아까 계속 얘기하던 3RS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1학년이니까 저는 3R과 기초 이해와 기초 계산하기 기능은 필수로 했다. 1학년이니까. 그래서 똑같은 기능이더라도 여기는 6학년까지 나와 있는 기능이 통첩이 된 거기 때문에 우린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자. 그런데 이미 여기에 도달한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들은 학생들의 선호, 수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스스로 선택하게 한번 해보자. 네, 요렇게 저희가 서열 갖고 시작을 한 겁니다. 아이고. 다음은 그렇게 해서 이제는 그러면 선행학습 진단 저희가 보통 하잖아요. 선수학습 진단. 네, 지도서에 보시면 지금 여기 그림이 잘 안 보이긴 하는데 그 수학은 계열성의 과목이기 때문에 앞천차시에 뭘 배웠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고 그리고 학습자 진단하는 도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무언가를 갖고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진 수학 익힘책 단원의 첫 쪽에 보면 얼마나 뭐 공부할 준비가 됐나요 있잖아요. 저는 그거 갖고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 반 사례인데 두 자릿수 덧셈을 할 건데 합과처가 같은 것끼리 이어보세요를 못 이어요. 얘는 한 자릿수에서 에러가 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저희 뒤에 또 개발하신 분이 계신데 이런 말씀 드리긴 하지만 그 에로나나를 만들어진 자료, 교수를 위한 덧셈과 뺄셈을 가지고 이제 오리 지도를 한 거야.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빨리 되면 좋고 만약에 얘가 기초학습부인처럼 길게 되는 애 같은 경우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면서 가는 방향을 선택을 한 거죠.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게 그 수학힘책 그거예요. 네. 공부하면 되어 있네요. 저는 이걸 씁니다. 네. 제일 좋아요. 저한테는 먹어서 소위 말하는 뭐 땡땡 스프에서 다운받거나 그렇죠. 네. 자, 근데 이제 이거는 여기 앞에 계신 방금 전에 발표해 주신 분인데 이분은 이런 워크시트를 반 아이들과 써요. 아마 이름이 하늘수학일 건데 네, 굉장히 이거 다 제본 뜨신 거예요. 칼라 인사하셔갖고 이렇게도 할 수 있다. 보이기는 훨씬 좋아요. 여기 보면은 다 내용 있고 자기평가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문항 번호가 이 자기평가라는 것도 나와 있어요. 심지어 선생님께서 깨알같이 다 피드백도 해주시고요. 네, 연출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하세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다양한 사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더 안 좋아, 이게 더 좋아로 보이죠. 누가 봐도. 네, 근데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이건 또 다른 사례인데요. 이젠 수학이 아닌 다른 교과 같은 경우에 자, 이거는 저희 1학년 통합에 가면 이제 우리나라 전통문화 소개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그럼 얘네가 전통문화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가 진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통문화와 관련된 그림책을 읽고 그 학습지에다가 우리 선생님들 많이 아시는 그 KWL 아시죠? 그 KWL 진단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얘는 전통문화 이만큼 알고 있네. 얘는 좀 부족하네. 이런 식으로 진단을 한 거. 자, 앞에 계신 분이 하신 겁니다. 저는 이런 거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올해 1학기 때 저희가 한 건데 그 1학년 통합에 보면 이제 여름철 에너지 절약하는 거 나와요. 그때 저희가 학년에서 프로젝트를 구성하면서 한번 우리 애들한테 얼마나 에너지 절약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지 얼마나 실천하는지 한번 해볼까라고 했는데 최초 저희 구성은 뭐였냐면 자, 얘네는 아무것도 몰라. 얘네는 그 재활용 막 접는 것도 막 가르쳐줘야 되니까 그래, 재활용은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에너지 절약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방법이 있어. 이런 것부터 알려주고 코로나니까 가정에서 실천해보자. 뭐 이런 느낌으로 갔었는데 이걸 했더니 저쪽에 보면 이런 걸 알고 있어요에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수준 이상으로 디테일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포인트를 알려주자 해서 실천하는 쪽으로 틀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렇게 KWL 같은 것도 그러니까 결국엔 진단이 되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원래 오늘 시간이 되면 워크샵을 꼭 했으면 좋을 뻔한 건데 지금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워크샵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제가 워크시트 다 드렸죠. 이거는 저희가 한 거라서 나중에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해보시면 좋은데 뭐냐면 저희 보통 성취 기준 아까도 봤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 어디서 끝나냐면 성취 기준을 제가 잘 읽고 끝나요. 그쵸? 네, 저희가 기존에 없었던 거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다른 거는 성취 기준을 아이들과 같이 봅니다. 지금 보면 1학년인데 제가 칠판에 적었어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제가 성취 기준 한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앞에 거 두 개를 적고 얘네들한테 1학년 아이들한테 질문을 던지기 전에 얘네는 단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덧셈과 뺄셈이 이루어지는 실생활 상황은 이런 거야 라고 이제 하나씩 다 의미 설명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던져요. 너네가 생각할 때 선생님이랑 다 들었잖아. 정말 중요한 거 뭔 거 같아? 네, 이거는 연출 사진인데 왜냐면 누가 썼는지를 제가 나중에 경향성 파악을 하려고 이름을 써서 붙여보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방법을 선택을 한 거예요. 칠판에 게시하고 같이 설명하고 포스잇 나눠주고 중요한 거 붙여보게 해서 우리 반 아이들이 그럼 어떤 겁니까? 보시면 위에 있는 성취 기준보다 아래에 있는 성취 기준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얘네들이 5번 성취 기준보다 6번 성취 기준에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를 제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고 나중에 이걸 제가 수업을 구역을 할 때 도움을 좀 받는 것들입니다. 자, 이거는 저희 옆반에서 진행한 것도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학습 목표를 설정을 해요. 아까 보여드렸던 단계에서 지금 거기 있는 교재에는 목표 설정하는 게 없어요. 이게 버전 3에 새롭게 만들어진 건데 맞추면 학습 목표를 설정을 해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번에 30명 목표를 다 설정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기초학년 연수에서 잘 예신 것처럼 티어 1, 2, 3 정도 수준으로 나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두 자릿수의 범위에서 덧셈과 뺄셈의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실생활 상황을 이용 계산할 수 있다. 이거는 제일 저희가 도달해야 되는 최고 수준이라고 봤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선수학습 진단에서 약간 좀 내려왔던 애들은 두 자릿수 범위 덧셈과 뺄셈의 계산 원리를 이해하여 그냥 계산할 수 있다 정도. 근데 아예 한 자릿수도 안 된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당연히 그 부진 요인을 고쳐가면서 동시에 그렇다고 이걸 포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저희 평가 기준에 보면 잘 나와 있는 교구를 가지고 두 자릿수 범위에 덧셈과 뺄셈을 할 수 있다 또는 교사의 도움으로 타인의 도움과 함께 할 수 있다 정도로 그거를 저희가 수준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그렇게 단계로 놓고 도달하는 목표를 그러니까 너는 여기까지 가면 돼. 일단 너는 출발점이 여긴데 한 자릿수 덧셈이 안 되는데 여기까지 가기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나눠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건 칠판 형태로 한 게 아니라 학습지 형태로 주고 너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빨간색으로 밑줄 쳐봐. 그거 갖고 나만의 목표를 만들어봐. 저희 보면은 사수로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1, 2학년은 아니겠죠. 그렇죠? 초등학교 4학년 정도만 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버전 2 버전이에요. 네. 그럼 여기 썼죠. 곱셈 나눗셈의 관계를 이해한다. 나눗셈에서 못과 나머지를 배울 수 있다. 네. 저희가 알고 있는 학습 목표 진술 형태는 아닐지라도 이 아이들이 성취 기준을 통해서 자기가 도달해야 되는 점을 어쨌든 끄집어낸다는 점에서 저희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워크시트를 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 되시면. 자, 그러니까 핵심은 성취 기준을 아이들과 함께 한번 나눠보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미예요.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행과제를 선정을 해야 되겠죠. 저희가 이제 평가니까 수행과제 선정해야 되는데, 학생이 참여해서 맞춤형으로 수행과제를 선정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저희는 단순화 시켰습니다. 무엇을 어떻게만 생각하자. 네. 그래서 무엇을은, 자, 여기 보니까 갑자기, 못과 나머지가 나오네요. 분명히 저희 덧셈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쵸? 이게 작년 버전 1, 제가 3학년 할 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이게 다 그 성취 기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제가 왓을 2개 뽑았고, 하원은 아까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그 내용 책에 있는 기능 있죠? 그거예요. 거기에서 계산하기면 계산 원리 이해 예를 들면 설명하기면 친구나 선생님한테 설명해 주기, 문제 해결하기는 문제 해결 절차가 있죠. 문제 파악하기, 정보 이런 걸로 하고 표현하기는 그림이나 글이나 영상으로 문제 만들기는 나만의 문제 만들기, 토론하기는 다양한 문제물 토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거는 교사가 예시를 만들어줬어요. 아이들이 여기까지 생각하기 좀 어렵다고 판단해서 그래서 요 2개를 매칭시키는 형태로 과제를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 기능을 갖고 이렇게 활용을 했다는 거고요. 네,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제가 작년에 했던 건데요. 그래서 왓에 나누는 수가 한 자릿수인 나눗셈, 못과 나머지가 있는 나눗셈, 뭐 나눗셈 상황 생각을 해서 니들이 여기서 짝짓기를 한번 해봐. 하고 싶은 거 골라봐 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나누는 수가 한 자릿수인 나눗셈을 선택하고 뒤에 하우에 가서는 뭐 문제 만들기를 선택을 하면 나눗셈 수가 한 자릿수인 나눗셈의 문제를 만들기가 그 아이의 과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쉽게 말하면 옵션을 제공하고 자, 네가 선택을 해. 네, 이런 걸로 학생 참여를 저희가 주로 이끌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누는 수가 한 자릿수인 나눗셈 만들고 해결하기까지 나는 하겠다. 어떤 아이는 못과 나머지를 그림으로 표현하게 하겠다. 물론 저 말 자체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못과 나머지 무슨 소리예요. 근데 이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있는 못과 나머지가 있는 나눗셈의 해결 방법을 그림 표현하기. 그건 저희가 당연히 필터링을 해줘야 되는 거고 3학년 수준에서 그 정확한 용어를 정하기가 어렵죠. 네. 근데 저희는 이렇게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위에 있는 재료, 조리 방법, what, how, 합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뭔가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1학년 다른 사례예요. 전통문화 아뜰리에라고 해서 맡았던 거. 그래서 여기도 자세히 보면 학습 내용과 학습 방법이라고 해 주셨어요. 1학년이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왜냐면 목표가 우리나라 상징, 문화 이런 거였기 때문에 학습 내용은 전통, 옷, 음식집, 놀이, 노래, 문양, 뭐 문화재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고 학습 방법은 조사를 하든 설명을 하든 표현을 하든 예상을 하든 관계망을 그리든 옵션 여기까지 준 거죠. 네, 그리고 니들이 선택해봐. 그러니까 애들이 저렇게 가서 내용에 가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선택하고 방법에 가서 선택하고 그러니까 저렇게 문제가 만들어졌어요. 이거 원래 성취 기준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를 소개할 수 있다 그거 하나예요. 이걸 가지고 전통 문화 다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전통 문화로 내가 하고 싶은 방법으로 하겠다. 저희가 말하는 학생 중심 또는 개별 맞춤형은 이런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여기 다음 PT에 나오려나?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기 전통 옷에 6명 보이시죠? 6개가 붙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쟤네가 자연스럽게 팀이 돼요. 같이 해요. 네, 그러니까 원래 보통 그래요. 자, 1모듬 전통 문화 하세요. 2모듬 전통 것 하세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버전 3. 자, 저희가 아까 학생 유형별로 뭐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형별로 이렇게 과제 수행 방안의 예시를 이렇게 알려줬어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렇게 유형까지는 안 했어요. 그냥 선수학습만 진단하고 넘어갔는데 올해는 이제 진단 쪽이 좀 더 강화해보자 라고 해서 유형별로 이렇게 나눴고요. 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원래 이것도 워크시트에 있어요. 그래서 원래 시간이 되면 선생님들이 주니어 커리어에 들어가서 자기가 어떤 특성인지 확인해 보시고 나에게 맞는 과제를 만들어 보는 걸 하려고 했는데 네, 그냥 자료를 가져가시는 걸로 의미를 가지면 되겠습니다. 그쪽에도 보면 이렇게 참고 자료도 넣어놨어요. 저희는 홀란드 검사라는 결과를 가지고 유형 분석을 했지만 저희가 샘플 자료 드리는 건 지강양심 결과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특성이 이렇고 또 평가 활동 이런 게 좋겠다라는 게 다양한 관심주시 평가 책자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저희가 참고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게 저희가 쓴 툴이에요. 저희 학교 마크거든요. 저 파란 게. 그래서 그러니까 이 학습지가 다 개별로 따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게 아까 말한 학습 목표고요. 아까 아이들이 했을 때 어떤 애들은 친절이거나 어떤 성질이가 나올 거잖아요. 상위 2개를 다 큰 글씨로 넣어준 거예요. 네. 여기서 선생님들이 많이 저거를 그럼 나보고 26개를 다 하라고? 네. 저희는 어떤 그 방법을 선택했어요.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네. 한 버전 5나 버전 6쯤 가면 저것도 애들이 해결하는 뭔가가 나올 것 같은데 아직은. 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추천 과제, 도전 과제, 스스로 과제라고 했어요. 근데 저희가 뭐가 의문이었냐면
그러니까 마치 저희가 그거 같잖아요. 아이스크림 홈런 AI처럼 분석을 해서 너 이거야. 그쵸? 근데 초등교육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상황에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팀원이 그 얘기를 해서 자, 분석을 했어. 넌 이거야.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과제가 있어. 이거는 우리가 추천해 줄게. 라고 해서 추천 과제라고 명령을 했고요. 그거 말고 다른 거는 근데 너한테 어울리지 않아. 그런데 도전해 볼래? 그래서 도전 과제라고 넣어줬고요. 마지막에 저희가 엄밀히 따지면 개인 맞춤형이잖아요. 난 여기 있는 게 다 싫어. 그래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그래서 스스로 과제라고 저희가 그렇게 스텝을 만들었어요. 3개를. 그래서 이 중에 하나를 네가 골라. 동그라미 쳐. 네. 1학년이니까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1학년이 아니었으면 아마 이렇게는 안 했을 텐데. 그러니까 이거를 주면서 선생님 어디에 동그라미 칠까요? 선생님이 추천 과제는 추천이 뭔 말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냥 읽어보고 너 하고 싶은 거 해. 그냥 그렇긴 했어요. 네. 근데 저희 의도는 그런 거였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가 선택한 거를 그래도 한번 스스로 써보게 하자. 그래서 아래가 이제 보통 다짐? 네. 그러니까 과제 설정은 초반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과제 발표까지 기간이 길잖아요. 그 기간 동안 애들이 연구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워크시트로 샘플로 드렸어요. 나중에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네. 저기 아래 보면은 지금 보면 막 저 지운 흔적들이 막 보이죠? 이거 뭐라고 또 고르더라고요, 여기서. 네. 그래서 처음에 만들기 했다가 뭐 문제 내기 했다, 지웠다, 교구 장난감 만들기 했다고 선택했고, 두 번째는 계산하고 설명하기, 세 번째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기, 네 번째는 수학 교구 만들기를 선택을 했어요. 네, 아이스 선택한 거예요. 네. 저희 보면 막 동그라미도 치고 있죠? 네. 이렇게 저희가 학생을 직간접적으로 참여시켰습니다. 자, 다음은 루브릭 개발입니다. 자, 이 루브릭 개발은 평가 기준 소위 말하는 저희 상중하 말하는 거죠. 쌍동그라미, 동그라미, 세모에 들어가는 저희가 기준을 말하는 건데 이거는 저도 어려워요. 네, 저도 되게 불가능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데 그럼 과연 이 루브릭에서는 과연 아이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저희는 3가지 저희가 뭐 기준을 만들어 봤어요. 첫 번째는 자, 니네 만들어봐 이게 아니라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거에 답하는 형태로 가보자. 두 번째는 어쨌든 루브릭은 문장으로 가잖아요. 그쵸? 근데 너네는 문장을 다 어차피 문장은 구조화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포인트 되는 단어에만 집중을 두자.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저희가 뭐 쌍동그라미, 동그라미, 세모가 있는데 얘네를 3개 다 시키지 말고 잘하는 게 무엇인지만 초점을 둬보자. 그러니까 상수준. 그러니까 계산 잘한다는 게 뭐야? 그러니까 거기 하나만 가지고 초점을 맞추자라고 해서 그렇게 높은 기대 수준의 평가 기준에 집중하게 그렇게 루브릭 개발에 자신이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게 저희 반 사례인데 두 자릿수 덧셈과 뺄셈은 묶음은 묶음끼리 뭐 낱개는 낱개끼리 뭐 그렇게 나와요, 교과서에서. 그렇게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한테 물어본 거죠. 어떻게 해야 계산한다는 건 잘한다는 거야? 어떻게 하는 게 어떻게 잘해야 뭐 예를 들면 원리를 이해하는 거야? 이렇게 물었을 때 아이들이 여기에 써요. 정확하게라는 단어가 아이들에서 나와요. 너무나 신기하게. 잘, 뭐 이런 것도 나와요, 잘. 네. 여기도. 그러니까 원리라고 얘기해 줬더니 묶음이라는 단어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냥 아이들이. 네. 그렇게 해서 루브릭 개발을 했고, 이거는 지금 두 자릿수 덧셈과 뺄셈은 공통으로 아이들이 다 해결해야 하는 과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잘못하시면 개별 맞춤형인데 나 수학 싫어하니까 수학 안 해야지 이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다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기에 수준은 있지만 그래서 이거는 모든 아이들이 토론하는 형태로 개발했어요. 자, 그런데 아까 보면 막 누구는 계산하기 하고 누구는 뭐 하기 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브레인 라이팅을 활용해서 팀별로 개발하게 했어요. 같은 거, 비슷한 것끼리 아까 나중에 그 선택한 거 보면 이게 막 유형별로 나눠지거든요. 자, 니들끼리 모이고 자기네들이 선택한 연구 주제 가운데 적고 똑같은 질문들을 던지는 거예요. 어떤 애는 수학책 만들기를 했다. 자, 그럼 수학책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수학책을 잘 만드는 거야? 그냥 생각나는 대로 써봐. 라고 했더니 뭐 이런 식으로 막 써요. 한 80%는 의미 없는 단어들이 나와요. 근데 이 중에서 수학적, 이거 우리는 지금 수학평가를 하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의미 있는 단어가 나와요. 그거를 교사가 캐치를 한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문제를 만들겠다. 생각할 수 있도록 문제를 만들겠다. 그리고 수학 교구 만들기, 장난감 만들기는 뭐 이해하기 쉽게, 편하게, 재미있게 원리를 알려주도록 이렇게 자기들이 적었어요. 진짜 그렇게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기 있는 단어를 캐치해서 이거 되게 재밌죠. 가르쳐주기. 답이 아닌 방법을 알게. 화 안 내기. 또박또박. 제가 나중에 또 사례 보여드리겠지만 가르쳐주기 애들이 이제 막 가르쳐주기 위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해요. 선생님, 전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친구들한테 잘 가르쳐줘야 되잖아. 그랬더니 걔네들이 생각해낸 게 그림책 꺼내와서 그림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너 뭐해? 너 뭐해? 그랬더니 또박또박 설명해야죠. 네. 그러니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교참여 기회 부분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기는 잘 안 보이고 교재는 보이실 텐데 요 가운데 들어가는 요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빨간색 단어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아이들이 저한테 보여준 토의 결과라 나온 단어를 제가 루브릭으로 넣어준 거예요. 자, 이 역시 그럼 선생님이 이거를 다 워드로 만드셨겠네요. 네. 자, 버전 6쯤 가면 자, 저거를 시스템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지금 제가 연구하고 있는데 어쨌든 했어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루브릭이 다 달라요, 애들이. 네, 그렇게 달라지게 됐어요. 네, 이런 식으로 또 한 거. 네, 1학년 전통문화 사례에서도 여기 보면 이렇게 나있죠.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조사하여 소개자를 만들어 너네 어떻게 말할 거야? 어떻게 말하는 게 잘 말하는 거야? 자신 있게요, 큰 목소리요, 당당하게요, 또박또박 바라는 데서 애들이 나온다고요. 그거를 여기다가 적어주신 거예요. 앞에 계신 분이. 네, 그래서 요거를 여기에 보면 이렇게 두 개의 빈칸을 만들어서 여기에는 자기가 선택한 전통 옷을 그림 그리기 방법으로 뭐 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문장을 구조화시킨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선택한 걸 넣어주는 형태로 루브릭을 또 만드실 수도 있어요. 요런 상황이 된 거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 인쇄가 너무 잘 나왔죠. 네, 그거 보시면 이해 빠르실 거예요. 아, 저는 이걸 보고 있는데 잘 안 보여갖고 제가. 그래서 원래 루브릭 개발도 하려고 그랬어요, 여기서. 자, 그러나 댁에 가서 지금 시간이 벌써 어둑어둑해지고 있어요. 송도의 야경이 아름답네요. 자, 평가도구 개발이에요. 평가도구 개발은 평가를 하는 도구에 대해서 개발하는 건데 이 부분은 뭐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지는 않지만 그냥 시트 보시는 걸로 참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핵심은 저는 기존에 개발된 자료를 활용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덧셈 단 1차시 공부했어요. 얘가 1차시를 잘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저희가 어쨌든 확인하고 상습 피드백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수학익힘 책에 모든 걸 걸고 수학익힘 책으로 피드백을 한다. 어떤 분은 학습지를 활용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땡땡 스프레스 다운받아 하실 수도 있죠. 예, 근데 저는 수학익힘 책 부족하다면 USB 아시죠? 전자 저작물 거기에 학습지가 또 기가 막히게 잘 들어가 있어요. 예, 그거 활용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자, 이렇게 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재밌는데 이거는 아이들이 학습 계획을 스스로 세우는 거예요. 나 어떻게 공부할래요? 이거예요. 네. 저는 참고로 이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안 하고 방금 전에 설명하신 분은 이거 직접 하시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개별 맞춤형 수업의 핵심은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1 더하기 1 공부했어요. 저는 1 더하기 1 너무 잘 알아요. 수학 막 푸는 거 선생님이랑 같이 풀었어요. 수학익힘까지 풀고 선생님한테 잘했다고 동그라미 받았어요. 근데 수업이 20분이 남았어요. 어떤 아이는 1 더하기 2라는 걸 알기 위해서 계속 해도 틀리고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틀리는 애는 앞서는 그 연수대로 뭔가 프로그램 들어가야 되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뭐 1교시 2교사제가 됐든 뭐가 됐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할 거냐면 다 끝나고 남는 애들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선행학습을 할 수도 없고 그때 무언가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자. 예,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계획서 자세히 보면 뭐 발표 연습하기 아니면 그림으로 표현하기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요. 그게 아까 자기가 앞서 선택했던 그 연구 과제들을 그 남는 시간에 스스로 연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학습 계획을 직접 세워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 연구 과제 수행을 하죠. 저 가운데 책 있는 애 보이시나요? 제가 아까 말한 그 애입니다. 선생님,
저는 문제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스스로 찾은 방법. 저기 왼쪽에 있는 애, 뭐 수학 교구 만들겠다 그래갖고, 뭐 저기 적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갖고 수학을 뭘 어떻게 할 수 있어? 야, 만들어 보면 안 돼요. 해. 자, 여기 앉아갖고, 요가 매트 있죠? 앉아서 막 수학 문제 만들고, 선생님, 문제는 어떻게 만들면 돼요? 수학 문제 보고 일단 따라 적어봐. 뭐 이런 식으로. 일단 거기서 영감을 얻게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기 가운데 있는 아이는 주사위 이렇게처럼, 그러니까 숫자 카드를 만들더라고, 자기가. 그래서 뽑았을 때, 뭐, 그렇게 하면 뭐 더하기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 하고 있는 거. 네. 이런 거는 누가 알려주지 않았는데 자기가 어쨌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요거는 영상인데, 저 왼쪽에, 보실 때 오른쪽, 쟤네들은 보드게임을 만들었어요. 연구까지 결과물이 보드게임이고요. 얘는 집에 있는 숫자 블럭을 갖고 와서 발표 날에 이거를 막 엮어갖고 딱 문제가 만들어지는 뭐 이런 걸 했었거든요. 잠깐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애들이 제일 많이 서 있어요. 재밌다고. 되게 허접한데 제 눈에는 정말 허접한데 줄 서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이 게임 방법을 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주사위도 일부러 더 큰 거 줬어요. 저걸로 던지라고. 기왕하는 건 재밌게 하려고. 네, 그러면서 지금 뭐 말을 나눠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거는 그냥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자, 오른쪽 보시면 지금 저걸 같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조합하면 문제를 만들 수가 있어. 네. 두 자리 쓰니까 숫자 뭐 두 개 나오게 뭐 이렇게 뭔가를 하고 있죠. 그렇죠? 네. 이런 장면입니다. 네. 넘길게요. 자,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게 남는 시간이나 일찍 다 하고 나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거를 교사가 구조화하여 메뉴판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이거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자, 이것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연구한 걸 이렇게 수업했고 이렇게 발표하는 장면입니다. 네, 이런 형태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거기에 참여한 장면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 연구한 과제를 그날 발표, 전시, 나눔하는 날이에요. 그럼 쭉 세팅해 놓고 이제 플레이어가 돼서 각자 자리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 만들기 선택한 애들은 문제를 만들어 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문제를 가서 풀어보는 거예요. 다른 애들이 가서. 네. 그러니까 아까 그 보드게임에 환장하고 애들이 달려가는 거예요. 재밌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었다는 거고요. 결과물들 한번 볼게요. 1학년 결과물인데 여기 가운데 세 번째가 보면 빨간색은 10의 자리고 파란색은 1의 자리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저거 선생님이랑 공부할 때 자릿수를 색깔을 다르게 해서 이해하기 편하게 제가 그렇게 했더니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옆에 적었죠. 문제를 풀어봐. 묶음은 빨간색, 낱개는 파란색이야. 이렇게. 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된 거야. 네, 참고로 중하 수준이에요. 네, 그러니까 잘하는 애가 그랬으면 저는 이럴 텐데 중하 수준이 저래갖고 이런 거. 네, 보드게임. 지금 왼쪽에 뭔가 이상한 거 같지? 제가 보드게임 큰 판인데 저게 지금 사진이 들어서 그런데 저게 전체 하나 사이즈예요. 그리고 저게 중간중간 찍어놓은 거예요. 시작부터 시작해서 보면 중간중간 덧셈 막 있어요. 그래서 주사위 던져갖고 뭐 3 남은 3칸 가면 거기는 덧셈 문제 풀어야 하는 형태예요. 자, 요거는 얘네 팀이 이걸 만들다가 실패해갖고 제가 다시 만들게 한 건데 중간에 보시면 795 빼기 70 이런 게 나와요. 네, 그래갖고 우리 두 자릿수 하기로 했었는데 그랬더니 선생님 그럼 어떡할까요? 다시 하지 뭐. 야 다시 해 그래갖고 막 점심시간에 야 나만 막 이러면서 했던 일부러 오류 사례도 그냥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교사가 관찰을 하지 않으면 만약에 저게 그날 이렇게 딱 평가 과제가 돼버렸다면 결국에는 어쨌든 과제로서 인정받을 수 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수학책 만들기
말이 그냥 수학책인데요. 그냥 A4용지 그 적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안에 그냥 계속 문제 적었어요. 근데 애들은 수학책이래요. 그럼 책이라고 인정해줬어요. 그 다음에 자, 요런 애들은 이제 좀 약간 하위 수준. 그러니까 연구하기엔 아직 수준이 도달하지 못한 친구들. 소위 말하는 기초학력 수준 이런 친구들은 제가 따로 학습지를 줘서 그 친구들은 1대1로 더 가서 계산하거나 아니면 친구들이 만든 문제 중에서 이 아이들이 풀 수 있는 수준 정도만 해서 그런 식으로 참여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좀 더 어려운 문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땡땡 스쿨에 많잖아요. 이런 거. 그래서 너네는 문제 해결하기 선택한 애들은 제가 이렇게 어려운 좀 이렇게 다이나믹한 문제를 주고 한번 해봐.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이거는 버전 1에서 만든 건데 애들이 수학 일기로 쓴 거예요. 3학년이 쓴 거예요. 이게 1학년이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문제 만들기 하고. 네. 얘가 대박이에요. 얘는 스토리텔링을 한 건데 자세하게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쪽짜리 문제를 만들었는데 여기 나오는 주인공과 상황과 시츄에이션이 다 여기서 끝까지 연결돼요. 핵심은 별빛초등학교 작년에 3학년 3반이었거든요. 별빛초등학교 3학년 3반 학생들이 선생님과 함께 강화도로 체험학습 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옥토큐 우주센터 갔다 점심 먹으러 갔다 뭐 이런 나오는데 그 안에서 저희가 보면 차시별로 1차 시에 뭐 배우고 2차 시에 뭐 배우고 그게 있잖아요. 그게 딱 그 숫자만큼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요런 거 보이죠? 요런 게 그 수학책 왼쪽 위에 있는 제목 있죠? 그게 이거예요. 예, 얘는 그거를 이렇게 다 표현을 했어요. 제가 제일 놀라웠던 애들이에요. 얘 학원 안 다니는 애였거든요. 이거 보고 제가 막 전화해갖고 나 건졌다고 하나. 대박이라고 이거. 만약에 저희가 원래 알고 있는 그냥 했다면 저는 이 아이의 이 능력을 몰라봤을 텐데. 예, 이거였어요. 작년에도 코로나 상황이지만 이런 식으로 자신들이 연구한 결과를 서로가 공유하고 나눴어요. 네. 이렇게 달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자기의 배움을 재구조하는 단계까지 갑니다. 자기평가 해보게 했고요. 그 다음에 동료평가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 친구들이 같이 느낌을 나눠보는 1학년 수준에서도 나눴습니다. 이렇게 넘어갔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 친구들도 열심히 한 것 같고 나보다 더 열심히 한 친구도 있는 것 같다. 친구의 문제를 풀어보고 답변도 해줘서 좋았다. 네, 친구들이 이렇게 쭉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또 이제 하나 더 나가서 활동을 마치며 네, 장난감을 했는데 다음엔 이야기로 해보고 싶다. 네,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 그랬어. 엄마가 그랬어. 네, 여기도 자신감이 생겼다. 그죠? 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평가했어요. 자, 근데 저희가 나이스에 딴 거 넣잖아요. 나이스에 주저리 넣을 땐 딴 거 넣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아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자, 여기 보면 저희 본교 수행평가인데 실생활 상황 더 생각했을 때 나타난 계산하기 아까 했었잖아요. 그거와 친구와 함께 나눈 장점이 재능 놀이 계획 준비하고 참여하기 이 두 개를 아예 수행평가에 넣어서 여기에서 연구했던 결과들과 이런 것들을 넣어줄 예정입니다. 아직 저희는 주저리 넣을 때가 안 돼서 작년에 아까 전통문화 보여드렸었잖아요. 작년 계획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진짜 이렇게 다 넣으셨어요. 그거 한 걸 그대로 여기 보시면 전통문화 프로젝트에서 우리나라의 전통집의 구조와 재료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얘기 나와 있죠. 그렇죠? 네, 이렇게 다 넣어줬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까지 했다. 자, 여기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넘어갈 텐데 자, 코로나 상황이지만 저렇게 클래스팅을 통해서 아이들이 선택을 하게 만들었어요. 식물의 한 사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뭘 만들 거니? 선생님이 샘플 들어가요. 뭐 도화지로 과정 나타내기, 돌림책 만들기, 8칸 책 만들기, 여행 가방 책 만들기, 만화로 소개하기. 이 중에 네가 골라봐. 했더니 애들이 댓글로 고르는 거예요. 나 이거 할래요. 오케이. 네, 채점표. 저기 앞에 1, 2번과 7, 8번은 당연히 과학교과서 해야 되는 채점표예요. 러브릭이에요. 그쵸? 근데 가운데 3, 4, 5, 6은 내가 선택한 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샘플 제공해주고 이렇게 만든 애예요. 강낭콩의 한 사리. 되게 잘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한 거예요. 선생님이 올려준 클래스팅 보고 내가 이 중에서 채점표 꺼내서 표시한 거예요. 네, 이거 그냥 확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자기 평가를. 예. 그러니까 되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갑니다. 평가에 대한 느낌. 아까 연수 초창, 아니, 저희 강의 초창기에 그거 아까 막 비주얼 싱킹에서 막 짜증난다 보셨죠? 저희 반 애들이거든요. 자, 이번에는 4학년 애들을 대상으로 한 번 하고, 한 번 1학기가 버전 2를 한 번 하고 같이 수직선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 이쪽이 더 많아요. 네. 자, 힘들지만 재밌다. 자, 그럼 학교에서 평가를 왜 할까? 여기 보시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뭐 실력을 보려고. 뭐 등수 얘기는 안 나와요. 실력 얘기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피드백, 이런 느낌이구나. 참여한 소감은, 이게 핵심 있죠, 큰 거. 우리는 조금 만들기도 조금 어려운데 선생님들은 엄청나게 성취기준을 만들기가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든다. 다음, 선생님이 이렇게 기록하셨다는 사실에 놀랍고 다음에 또 하고 싶다. 저희는 여기서 힘을 얻고 의미를 얻어가고 있어요. 다음에 또 하고 싶다, 이런 것들. 자, 이게 마지막 저희의 피날레의 소감문인데, 이런 식의 평가는 처음 해봐서, 처음 해본 거죠. 얘가 아까 개예요. 이야기 만드네요. 6쪽짜리. 이렇게 했습니다. 재현입니다. 3가지. 평가에 대한 발달적 평가관으로 인식, 패러다임의 변화. 2번째, 학생 참여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학생이 활동하는 게 학생이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몸만 참여하고 생각은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쵸? 근데 저희는 활동을 구성하는 것만으로 참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의 상호 참여 기회의 제공을 확대하는 게 우리에겐 더 필요하지 않을까. 마지막, 학생 참여 수업 평가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된다. 저희는 이번에 진단 쪽에 포인트를 줬어요. 그리고 진짜 해본 사람으로 말씀드리면 혼자 하는 것보다는 둘이 하는 게 낫고요. 그리고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나아요. 여러 단계가 있었죠? 그 중에 하나만 찍어서 하셔서 아무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좀 더 느끼는 것들이 매우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